안철수 공동대표가 순창을 찾아 정치 재개 선언을 앞둔 정동영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정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할지 주목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석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3개월치 누리 예산으로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오는 4월에 또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주시가 선미촌의 주변 환경을 먼저 개선해 성매매업소들이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국가 균형 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6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양재와 우면에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 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6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4개가 수도권에 몰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이연구원 분석 결과 이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전북의 기업 유치가 차질을 빚으면 전북의 생산액이 10년 동안 1조 9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공유하는 개발 이익 공유제 같은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감으로써 지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협조해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잇따라 국가 균형 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조금 전 7시쯤 순창을 방문해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정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오후 7시에 정동영 전 장관이 머물고 있는 순창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 전 장관을 만난 이유는 국민의당 합류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지지율이 한풀 꺾여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과 한판 승부에서 크게 패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때문에 정 전 장관을 합류시킨 뒤 내심 전북에서 정동영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이르면 내일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카드는 2가지로 좁혀집니다. 국민의당 입당이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냐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와 만남에서 향후 전국 운영에 공감하면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관련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법은 지난해 12월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이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2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전북의 탄소 산업 발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새누리당 설득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내 기업의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가 최대 100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외국계 투자 기업만 가능했던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가 국내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에 포함돼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3개월치 누리예산 몫으로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리예산 미지급으로 학부모 고충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누리예산 몫으로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어떠한 대책도 서 있지 않은 상황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약 47억 원, 3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선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북교육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이번 예산 지원은 일반 재원에서 우선 충당한 뒤 나중에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써야 할 예비비를 누리예산에 지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라북도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이번 지원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상생 결단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이후 누가 누리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의 갈등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라북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천안과 공주의 구제역 의심 돼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돼지 2,900여 마리의 매몰 처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당분간 충남의 새끼 돼지 입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전북에서는 김제와 고창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의 성매매업소 밀집지를 주변 환경을 먼저 개선해서 업소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따르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청과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도심에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업소 30여 곳에서 80명가량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여성 종사자 한 명이 숨지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싫고요. 여기에 또 발전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쉽들 않아요. 늘 낙후되어 있고. 전주시는 지난 15일 성매매 업소의 처벌과 재산 몰수 대상임을 알리고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2년까지 67억 원을 투자하는 2단계 정비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꿔 성매매 업소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2018년까지 업소 주변 빈집을 사들여 녹지와 정비 거점 공간을 만들고 거리 환경을 개선합니다. 2019년부터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전시관 조성 등으로 문화 재생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업종이 들어가서 어떤 예술인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축되어 다른 부분들은 이축이 돼서 스스로 나갈 것이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노리고.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잦은 폐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경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민운동과 함께 선미촌을 변화시켜내는 그래서 어떤 전주시의 시민들도 뭔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주시는 수사기관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고 여성 종사자의 자아를 돕는 시설 확충과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폐지를 줍는 노인의 대체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기존 노인 일거리 사업과 더불어 NH농협 등 지역기업과 협의해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안전한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220여 명으로 이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은 5에서 10만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제97회 동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18년 연속 4위를 노립니다. 전북 현대가 오는 23일 홈에서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97회 동계체전이 오는 23일 서울과 강원 등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바이애슬론이 7연패에 도전하는 등 18년 연속 종합 4위를 노립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컬링이 경기장 사정으로 경북으로 옮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기원으로 인해서 경북 의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홈그라운드 이점이 좀 사라진 만큼 경기력으로 반드시 보답해서 저희 종합 4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현대가 다음 주 홈에서 올 시즌 첫 경기로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FC 도쿄는 지난 9일 태국 촌부리 FC를 9대 0으로 대파하고 뒤늦게 전북과 같은 2조에 합류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팀이라 생각하고 워낙 패스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이제 경기를 분석하고 있고 또 패스 플레이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주 KCC가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창단 이래 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국실업정구연맹전이 이번 주말부터 닷새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협 전북본부가 농민들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농기계 지원 사업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농작업 면적을 지난해 19만 헥타르에서 올해는 20만 헥타르로 늘리고 작업 범위를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지난해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464대를 구입해 2만 2천여 농가의 농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간부 2명이 일용직 인부의 인건비를 빼돌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간부 2명이 지난 2012년부터 지하수 관정 굴착공사 과정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일용직 인부의 작업 일수를 부풀려 모두 1,500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적발된 간부 2명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고창 모 농협 조합장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고창의 한 식당에서 이장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이듬해 2월 현금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전주시 우화동 전주역 부근 도로에서 27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주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정읍이 10.9도, 임실은 9.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